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네네. 제가 알기로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가 지금 네, 절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진행 네. 중입니까? 그런데 제가 일각에 지금 문체부에서 축구협회, 오늘 또 민영배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배드민턴 협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적절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응답을 하셨는데요. 문체부 또한 축구협회나 배드민턴 협회로부터 지금 감사든 어떤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부응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뭐 자료 조치를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체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니까 축구협회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을 원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 주무부처인 문체부조차 자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장관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축구협회는 현장에 나가 있고요. 예, 저희 배드민턴 협회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초반전에 좀 그 불성실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료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는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뭐 없다는 것보다는 좀 제출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징계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 내부의 징계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실 사항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네. 자, 이기영 체육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기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또 대한체육회에서 각종 협회와 연맹에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절차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체부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다. 이게 무작정 징계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보겠다 하는데 왜 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지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건 협조를 선제적으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장님께서도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문체부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질의를 마친 이후로 다음 현안 질의 때까지 문체부가 감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반드시 얻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문화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1대 국회인 2020년부터 일본과 함께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정재숙 문화재청장님이 재임하실 때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제 가족 중에도 그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번 이 사도광산 결정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 표명이 어떠하든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더 진전된 조치를 얻지 못했느냐라는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세계 유산으로서의 같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늘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네, 이번이 46차 위원회 회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46차 회의에 실은 문화재청이 지금까지 주무부처는 외교부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네스코와 해왔지만 계속해서 우리 전 문화재청 그리고 현 국가유산청에서 네. 계속 어떤 의견을 같이 교류하면서 진행을 해왔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요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이코머스 평가 결과에 해당이 되는 전문가 분석 의견도 외교부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후에 또 덧붙여 말씀을 여쭐 텐데요.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 다 아시지요? 예.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의 사유가 카톨릭과 이슬람 문화의 어떤 잘 조화된
이 부분이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 터키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카톨릭 문화를 배제하고 이슬람 박물관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본 취지에 어긋난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유네스코가 약속과 법적인 강제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이 문화유산의 취지다라고 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 일본은 2015년에 군함도 유산의 그런 신청을 하면서 도쿄 유산센터를 비롯한 관계 그 기관에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한국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서 불합리한 노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4차 전원위원회에서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의 계속된 약속 미이행에 당해서 준엄하게 경고를 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유산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2015년 유산위원회에서도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왔지요. 네. 그 사이에 저희도 많은 국회에 노력을 했습니다. 본연이 2020년도에 유네스코 공식 서한을 발송해서 답변을 44차 때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또 2021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죠. 그 당시에는 군함도 규탄 결의안을 내서 국회에서 300인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국회 결의안을 내기도 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국민들 보기에 신통치 않고 마뜩치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국민적인 서운함 그리고 역사적인 우리 풀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제성이라는 단어를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게 해야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전인 외교통상위원회도 아주 많은 논란과 이런 의견이 개진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가유산청도 잘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외교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협상으로 끝났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역사적인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문체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